개인회생제도는 이제 자기 재산을 좀 지키면서 이제 빚을 갚는 제도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이 청약 통장도 혹시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죠? 네, 그 질문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.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통장은 단순하게 그냥 적금하고는 다르죠. 이게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 임대아파트 이런 데 우리가 당첨되려고 해도 이 청약통장 있어야지 가점을 받습니다.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. 과연 이게 다른 재산처럼 개인회생 신청하면 지켜질까? 이게 안 지켜지고 강제 해지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청약통장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질문 주신 내용 답변 드리면 내가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그 은행에 다른 빚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신용대출도 받았다. 그러면 개인회생 들어가면 국민은행에서는 청약통장도 강제 해지해서 상계 처리를 해버립니다. 그래서 청약통장 못 지킵니다. 근데 내가 은행에 그 해당 은행에 빚이 없다, 다른 빚이 없다. 그러면 기본 원칙대로 재산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니까 청약통장도 지키면서 당연히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개인회생 금지 명령을 받으면 네. 상계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? 그것도 질문 주시거든요. 개인회생 내가 빨리 신청해서 금지명령 받아버리면 은행에서 상계를 못하는 거 아니냐, 더 이상 그럼 청약통장도 해지 안 당하고 상계 안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상계가 어려운 용어인데 상계 적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내가 줄 돈이 있고 또 받을 돈이 있어요. 근데 이게 같이 동시에 이제 그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 상계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. 금지 명령 전에 이미 은행은 줄 돈이 생겨 있습니다. 채무자분께서 매달 청약에 붙고 있었으니까 은행에서는 채무자한테 줄 돈이 이미 발생돼 있어요.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당연히 은행은 받을 돈도 변제기가 도래한 겁니다.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바로 전액을 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. 금지 명령이 나더라도 금지 명령이 나고 그 이후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상계할 수 없다는 거지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돈은 당연히 상계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청약통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금지 명령하고 상관없이 은행에서 언제든지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면 이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청약통장 내가 이건 꼭 지켜야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 해당 은행에 내가 채무가 없다면 당연히 지키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은행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돼요. 대출 금액이 다행히 소액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라도 그 은행 대출을 갚아버리면 되겠죠. 그러면 강제 해지당하고 상계 처리될 일이 없겠죠.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그 해당 청약통장에 있는 은행 대출이 너무 크다. 그럼 이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청약을 사실 유지하기는 어렵고요. 이때는 오히려 본인께서 그냥 먼저 은행에 가셔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스스로 그냥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. 그냥 놔두고 개인회생 들어가면 은행에서 강제로 해지해서 상계 처리 돼버리잖아요. 그 청약에 들어가 있는 돈 다 뺏기잖아요. 근데 내가 먼저 사전에 가서 해지를 하면 돈을 찾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찾은 돈을 내가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. 이게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개인 회생은 그렇고 개인 파산할 때는 이 청약통장을 지킬 수 없는 건가요? 뭐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이나 똑같아요. 그 내가 청약통장 가입하고 있는 은행에 다른 빚도 있다 그러면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건 똑같은데 개인 파산에서는 이 청약에 들어가 있는 그 돈도 파산 재단에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환가해서 배당할 재산이 됩니다.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에 1,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. 그러면 이 1,000만 원 다 뺏기는 것이냐?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예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185만 원은 지켜집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환가가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추가로 개인 파산에서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면제재산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돈, 이제 그 금액이 올라서 1,375만 원까지죠.
이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하실 때 뭐 예금이든 청약통장이든 상관없이 6개월간의 생활비로 제가 1,375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면제재산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받아주는 결정을 바로 해주지는 않는데 환가 금액을 정할 때 대부분의 파산관제인들이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세요. 그렇다고 하면 이때는 법원에서 통장을 해지해가지고 돈을 직접 찾아가느냐 이게 아니거든요. 보통 환수 금액이 정해주시면 청약통장이든 예금이든 이런 것들을 뭐 직접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 환수할 금액을 얘기하시고 그 돈을 내라 그리고 면책 받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지하면서 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이 얘기한 그 금액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하면 청약통장을 지키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. 개인회생 파산을 하고 나서 네. 다시 또 청약통장을 만드시나요? 만약에 내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시면서 청약통장을 지키지 못하는 사정이라 뭐 강제로 해지가 됐든 미리 내가 가서 해지를 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청약통장 가입하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결정을 받기 전이라도 뭐 해지하고 그 다음 날이라도 다른 통장 또 만드셔도 돼요.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을 우리가 보통 뭐 큰 금액으로 들진 않으시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진행 데는 몇 달 사이에 금액이 뭐 엄청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. 한 달에 몇만 원, 뭐 커야 한 10만 원 정도 넣으시잖아요. 근데 이 청약통장도 일반 예금하고 똑같이 185만 원까지는 개인회생에서도 개인 파산에서도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이 돼서 재산이 잡히지가 않아요. 파산에서도 환가 대상 재산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내가 빨리 청약통장 다시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해지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신규로 가입하셔도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. 물론 빚이 없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겠죠.